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안녕하세요, 명상의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왜 3X 레버리지, 나스닥 지수 TQQQ, 그리고 S&P 500 지수 UPR로 반도체 지수 SOXL 이렇게 3개의 종목에 투자를 하는지, 왜 본격적으로 하락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모으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매수를 권하는 영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왜 하는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들을 모으고 있는지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있을 그런 하락장과 상승장을 대비하고 있어서 모으고 있는 겁니다. 우선 변하는 시장 분위기 먼저 보자면 11월에 금리는 75bp 올린다는 여론이 80%가 넘었네요. 그러면 지금 3.25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빅스 수치도 얼마 전에 35를 넘었는데 지금은 31까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포와 탐욕 지수도 13까지 떨어졌었죠, 얼마 전에. 그런데 지금 22인 상태입니다. 이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실업률 잠깐 보면 전에 제가 분석해서 보여드린 거 만약 안 보셨다면 제가 카드 달아드릴게요. 전에는 S&P 500으로 비교를 했으니 TQ 좋아하시니까 이번에는 나스닥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07년 4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 뉴센츄리 파이낸셜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죠. 그리고 2008년 9월 15일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파산 신청하면서 전체적으로 금융회사들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시작됐던 때입니다. 이때도 도미노처럼 문제들이 계속 터졌죠. 저에게 가장 아픈 시절을 안겨준 이런 나쁜 2008년 같은이라고 주린이한테 감정에 복받쳐서 떠올리기도 싫은 때네요. 하여간 실업률이 금융위기가 생겼던 때도 가장 많이 올랐던 게 2009년 8월에 7.6에서 8.1로 0.5% 상승을 했었고요. 6월에 8.9에서 9.4로 0.5% 상승을 했었습니다. 보통은 0.3에서 0.4 정도 상승을 했었죠. 보면 2008년 6월 1일 발표부터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이었죠. 그럼 이때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6월 2일부터 2018년 5월 4일까지입니다. 실업률과 같은 10년간 차트고요. 두 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통 다른 위기 상황들도 실업률이 올라가면 급격한 하락을 하고 그랬지만 복구하는 기간은 다 달랐습니다. 이때가 가장 빠르게 복구를 했고 이후로 가장 큰 상승을 했습니다. 왜 제가 실업률이 오르길 기다리고 있는지 전에 영상 보셨으면 아실 텐데 지금 연준도 실업률이 오르길 기다리고 있죠. 저랑 처음으로 뜻이 같네요. 이럴 땐 또 친구 같기도 하고, 빨간 세로 줄은 변곡점이 되는 기간이니까 보시면 실업률 변곡점 오기 전에 상승을 시작한 때였죠. 보통 다 오기 전에 시작은 했습니다.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지. 이건 여기까지 하고 힘드네요. 안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왜 제가 실업률 오르는 걸 기다리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잠깐 보여드렸고, 자, 그럼 왜 이제 TQ 속슬 6%를 모으기 시작하냐. 이미 나스닥은 고점 대비 35%나 떨어졌는데 왜 아직도 바닥이 아니라는 거냐.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으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진 주식들이 저도 이미 이 계좌 말고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것들의 평단을 맞추기보단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AMD, 테슬라, 애플 다 있는데 구글, 마소, 스벅, 나이키 이 열불이 올라오네요. 이건 그만 이야기하고, 이미 많이 하락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짜증이 나시겠죠.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이미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요, 올라가겠죠. 언제까지 바닥을 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주식이 내려만 가진 않겠죠.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제가 가진 기업 올라간다고 장담할 수 있죠. 빅테크만 했는데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어떤 게 빠르게 올라갈지 천천히 올라갈지 그런 건 적어도 전 확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락이 멈추고 반등을 시작할 때 가장 빠르게 올라가서 내게 수익을 주는 건 뭘까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아니면 존슨앤존스? 코스트코? 코카콜라? 어떤 기업이 가장 큰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을 한다면 그 모든 게 포함된 지수의 반등이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가겠죠. 반등이 시작했다는 건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지수는 오르는 속도는 좀 느리겠죠.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뭐 어떤 기업은 시용 올라가고 어떤 기업은 훅 올라가고 또 어떤 기업은 뭐 덜덜덜거릴 수도 있고 가관인 건 반등장에도 내려가는 기업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락장이 시작됐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큰 하락장이 올 수도 있는 지금부터 지수 3배짜리 레버리지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왜 그걸 하냐? 더 떨어지면 뭐 바닥에서 사면 되지. 그거 아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있다고 해도 이 영상 안 보십니다. 그런 분들 아마 바닥 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올라갈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건 지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언젠가는 올라갈 거고 전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등이 오면 빠르게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뭐 본인들의 생각이 다르고 자신만의 분석으로 투자를 하시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애플이 지금 얼마냐면 $140네요. 와, 정말 많이 떨어졌네. TQ가 19.5죠. 계산하기 쉽게 애플 $150 그리고 TQ가 $20라고 치면 얘를 그냥 드는 거니까 언젠가 반등이 와서 애플이 $200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최소 15,000 이상에 있을 확률이 크죠. 그렇다면 애플은 약 33% 상승을 할 거고 지수가 11,000에서 최소 30% 이상은 상승을 했겠죠. 그렇다면 TQ는 최소 80% 이상은 상승을 했을 겁니다. 물론 하락을 한다면 뭐 나스닥 지수가 8,000이 됐다 뭐 그러면 그 반대겠지만 설사 정말 그렇게 된다 해도 그러면 애플이 평단에 오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TQ가 평단에 오는 게 빠를까요? 전 TQ가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TQ를 예를 들었으니 속이 쓰리는 우리 속슬로 바꿔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큰 하락을 한 게 엔비디아니까 제 평단에 오기 전에 지금부터 속슬을 매입을 한다면 훨씬 큰 수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 평단이 엔비디아 $200의 한 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120입니다. 와, 잠깐 좀 데미지가 있는데 정신 차리면 지금 하여튼 뭐 $120가 됐습니다. 그럼 한 주를 제가 더 사면 $160의 평단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만큼 평단을 반으로 낮출 금액을 넣지 못하시겠죠, 다들. 저도 그렇고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뭐 그냥 한 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평단을 낮추려고, 그러니까 물 타려고 $120로 지금 엔비디아를 안 사고 속스를 12주를 샀다고 하면 그럼 엔비디아가 제 평단 $160가 되려면 33% 정도 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본전이 되겠죠. 그러면 속슬은 적어도 80%에서 90% 정도 상승이 됐겠죠. 그럼 속슬 12주를 샀잖아요. $120에 80% 90%면 그냥 85%라고 하면 $100가 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한 주를 더 사서 평단을 160에 맞췄다면 엔비디아가 $160로 올라왔을 때 그냥 저는 본전이 됐겠죠. 그리고 속스를 샀다면 $200의 엔비디아 한 주와 이거는 마이너스 $40가 아직도 되고 있겠죠. 그리고 속슬이 상승한 $100가 있습니다. 본전과 $60의 수익이 생기죠. 그러니까 물탄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으면 본전이 될 동안 속슬은 수익이 생기는 구조가 됩니다. 자, 꼭 이렇게 뭐 될 거라는 말은 아니고요. 너무 극단적인 비교죠. 죄송합니다. 상승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하락을 하면은 반대가 되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나눠서 평단을 계속 낮추죠. 속슬은. 그냥 방식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건 반도체 업황의 미래를 밝게 보시기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겠죠. 전 단순합니다. 중국의 승인성 수출 금지를 당해도 반도체는 커질 수밖에 없는 섹터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을 아무리 분석해도 하락장에 들어선 지금 이보다 좋은 결과값이 저한테는 안 나옵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뭐 정말 바닥이 왔다고 할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고, 하지만 저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런 방법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하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죠. 3X 레버리지 고위험 상품이죠.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뭐 일반 주식은 위험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주식 보세요. 과관이죠. 장기 투자요. 나스닥, S&P 500, 반도체 3X 우리나라 주식에 비하면 정말 양반입니다. 너무 급발진을 했는데 이게 등락률이 큰 거지 그렇게 위험한 자산은 아닙니다. 지켜보시다 보면 알게 되겠죠. 그래도 전 이 계좌 나름 적은 금액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정말 대부분의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고 계시죠. 제 영상 보시고 설마 따라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저 포함해서 어디서 들은 종목 그냥 무턱대고 매수하지 마시고 정말 그 종목을 잘 분석해보고 공부하시면서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부자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락할 땐 서로 위로하고 올라가면 서로 축하하고 좋은 마음으로 같이 투자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이것으로 마칠게요. 조금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에 만나요.